안녕하세요. 리뷰의 마음 산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먼저 간단하게 저의 근황 토크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름은 아니고요. 저의 구독자가 거의 100명이 가까워졌습니다. 사실 엊그저께 구독자분께서 총 100명이 되어 주셨는데 그 며칠 사이에 또 다시 한 분이 구독을 취소하셨는지 99명이 되었어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까지 저의 그런 좀 부족하지만 책에 대한 이야기들, 또 책 낭독하는 부분들을 잘 들어주시고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한 것은 11월부터였는데요. 그냥 정말 그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그렇게 급하게 서두르지도 않고 일주일에 한두 개 정도씩 지금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크게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재미있는 내용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좋게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 최근에 제가 예전에 녹음을 했었던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라는 그 책을 좀 더 읽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를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책을 낭독할 때에 조금 저작권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출판사에 메일을 보내봤는데 메일을 읽으시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 연락을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 있고요. 최대한 그 책을 홍보하는 그런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의 마음 산책 시작합니다.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수가 더 나은 법이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중에 내가 참 싫어하는 말이 있다. 삽질하다. 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헛된 일을 하다라고 적혀 있다. 가장 빠른 길을 놔두고 한참 멀리 돌아가는 길을 택하거나 결과와 전혀 상관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한 경우에 쓰는 말이다. 한마디로 결과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일이 바로 삽질이다. 그런데 딸아, 과연 세상에 헛된 일이 있을까? 바람 한 점에 날아갈 모래성을 쌓았다고 하여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모래성을 쌓아본 사람만이 모래성을 잘 쌓는데 필요한 모래와 수분의 양을 가늠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이는 법도 알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경험이 가져다주는 진짜 지식인 것이다. 인생에서 삽질이 꼭 필요한 이유. 최상의 선택을 하기엔 경험과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청춘들에게 이런 삽질마저 없다면 어떻게 인생의 최적층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떤 이는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바빠요. 삽질하면 기회비용이 날아가 버리죠. 하며 삽질을 손실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이를 손실 혐오라고 한다. 똑같은 결과라도 획득한 가치보다 손실된 가치를 훨씬 크게 느끼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결과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삽질을 손해로만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의 성장에도 저해가 된다. 앤 보르가 말했다.
전문가란 자기 주제에 관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잘못을 이미 저지른 사람이다. 나도 그에 동감한다. 지금은 삽질이 손실로만 보일 수도 있지만 삽질의 콘텐츠가 차곡차곡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성공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고 미처 몰랐던 나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 한 평의 땅도 갖지 못한 청춘일수록 삽질은 꼭 해야 할 신성한 노동이다.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고 잘할 수 있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다면 일단 뭐든 해봐야 결론이 나올 게 아닌가. 이건 내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잘 못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어 등등의 결론 말이다. 그처럼 경험치가 쌓이면 어느 순간 선택을 하는데도 유리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내가 삽질만 안 했어도 더 빨리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삽질 경험을 저평가하거나 부인하는 데에는 목표를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고속도로가 어딘가에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어서다.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약속 장소를 찾아가는 데에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자면 누구에게나 통용되는 효율적인 정답이란 없다. 다만 각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삶의 노하우가 생길 뿐이다. 25에 알게 된 인생의 비밀 한 가지. 딸아, 나는 어렸을 적에 옷 만드는 걸 참 좋아했단다. 뜨개질을 좋아해서 목도리도 뜨고 조끼도 뜨다가 나중에는 옷본을 가지고 원피스를 직접 만들어 입기도 했지.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뜨개질이나 바느질은 한번 잡으면 그만두기가 어렵다. 완성할 때까지 끝을 내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마련이지. 그런데 의대에 입학한 뒤로는 더 이상 옷 만들기를 할 수 없었다.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마당에 바느질하며 몇 시간을 내리 보내는 건 정말 쓸모없는 일처럼 보였으니까. 그런데 그때 쌓은 바느질 실력이 다 큰 다음에 엉뚱한 곳에서 쓰이더구나. 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처음 환자의 상처를 봉합하는 시술을 하게 되었는데 뜻하지 않은 칭찬을 듣게 되었던 거다. 진짜 처음 해보는 게 맞느냐면서. 천을 자르고 이으며 바느질을 하고 놀았던 경험이 커서 그렇게 쓰일 줄 누가 알았겠니. 학창시절 공부랑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냥 재미있어서 한 바느질이 의사 일에 이렇게 쓰일 줄은 미처 몰랐다. 만약 내가 옷을 만들고 있을 때 엄마가 왜 그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니? 그럴 시간 있으면 공부 좀 해라 라고 꾸짖었다면 그래서 나 스스로도 공부를 더 해도 모자랄 시간에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돼 라고 생각하며 옷 만드는 재미를 포기했다면 절대로 들을 수 없는 칭찬이었다. 나는 그때 인생의 비밀 하나를 알게 되었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음을. 그러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삽질이 훗날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른다는 사실을 말이다. 펑키 스타일의 아이콘 비비안 웨스트우드는 30살이 되던 무렵 선망의 직업인 교사를 그만두고 디자이너로서의 삶을 선택했다. 미술이나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는 터라 그녀의 선택을 두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말렸다. 그러나 지금 그녀는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대형 제국 훈장까지 받아 패션계의 정점에 서 있다. 비비안 웨스트우드가 결과적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디자이너가 되었기 때문에 그녀의 선택이 옳았다는 말이 아니다. 만약 그녀가 디자이너로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그래서 다시 교사로 돌아갔더라도 디자이너로서 활동한 경험은 그녀의 인생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남았을 것이다. 꼭 해보고 싶던 일을 했고 그 과정에서 누구보다 즐거웠으니 말이다.
최소한 인생에서 내가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나 찾은 게 아닌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혹시 괜히 시간만 낭비하게 되면 어쩌나, 교사직을 포기하고 선택한 길인데 후회하면 어쩌나 하면서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결과다. 세상에 쓸모없는 일이란 하나도 없다. 40이 넘어 데뷔한 이래 1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고 박완서 선생이 말했다. 인생은 과정의 연속일 뿐 결말이 있는 게 아닙니다. 박완서 선생은 인생을 등산에 비유했다. 힘겨운 오르막길은 길고 산의 정상에서 맛보는 환희의 순간은 지극히 짧은 것인데 그게 만약 인생이라면 산을 오르는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실제로도 선생은 글이 써지지 않을 때에도 군사 분계선을 지키는 보초병보다 더 끈질기게 원고를 붙잡고 있었다. 과정을 즐기지 못했다면 절대로 견뎌낼 수 없는 순간의 연속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흔히 삽질이라고 하면 이곳저곳 파다 그만두는 걸 떠올리지만 사실은 그 과정 자체에 지향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는 쓸데없어 보이는 일에 인색하다. 직업이든 취미든 어떤 일을 시작했으면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냥 한번 해보는 일에 쉽게 도전하지 못한다. 몇십 년 전만 해도 청춘의 객기라는 말이 통했고 모험이야말로 젊은이들의 특권이라고 여겼지만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플랜 A가 실패하면 다시 시도할 플랜 B가 없는 세상이라고들 한다. 그럴수록 그저 시행착오가 적은 길, 남들이 이미 검증해 놓은 길을 택하는 게 안전하다고만 여기는 것이다. 해보고 싶은 일을 한번 해보는 경험이 당장의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무언가를 시도해본 경험, 그 씨앗이 뒤늦게 40살이 넘고 50이 지나서야 꽃을 피울 수도 있다.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요즘, 40이 되기도 전에 은퇴를 고민하는 분들과 자주 마주하게 된다. 그들은 대부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한다. 만약 그들이 젊은 시절에 어떤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해보고 엉뚱한 곳에 삽질이라도 해봤다면 어땠을까? 씨앗 하나 심을 만한 작은 웅덩이라도 파놓았다면 어땠을까? 설사 퇴직을 앞두고 있어도 인생 이막에 심어야 할 씨앗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적어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려고요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하지 않았을까?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사이토 시게이타가 말했다. 많이 넘어져 본 사람일수록 쉽게 일어선다. 반대로 넘어지지 않는 방법만을 배우면 결국에 일어서는 방법을 모르게 된다. 삽질의 부재가 주는 가장 큰 폐해가 뭘까? 삽질로 각종 유기물이 자라는 환경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삽 뜨는 법조차 모른다. 삽질의 부재는 경험의 부재이며 경험의 부재는 그 사람의 능력과 크기를 제한해서 설사 포크레인이 바로 옆에 있어도 절대로 웅덩이를 팔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무엇보다 40이 되고 50이 넘으면 지킬 것이 많아져 쉽게 삽을 들 수 없게 된다. 프랑스의 소설가 아나톨 프랑스는 나는 현명한 외면보다는 열정적인 실책을 더 좋아한다 라고 말했다. 정말 맞는 말이다. 많은 것을 시도하면 실수도 많겠지만 그만큼 인생의 후회가 적다. 그러니 따라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마음껏 삽질해보고 퍼낸 흙으로 삶의 토양을 기름지게 가꾸어 나가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해온 삽질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어떻게 보면 유튜브도 그렇고
삽질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뭐, 초등학교 때 아니면 10대 때, 그럴 때는 굉장히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교육을 조금 엄하게 받아서, 음,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좀 소심한 부분들도 있었고, 겁도 많았고, 음, 뭔가 새로운 거를 잘 해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20대 초반이 됐고 나름대로 이제 해외에 나가서 경험을 해봐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난 뒤에 나의 힘으로 어, 부모님의 큰 도움을 받지 않고 해외에 나가서 어학연수도 해보고 그리고 해외에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면서 굉장히 어떤 어, 많은 문화적인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어떤 것을 시도하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많이 두려워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더 활발하게 인생을 좀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아니면은 달리기, 그리고 아주 최근에, 가장 최근에 시작한 것은 합창단입니다. 합창단을 해보고 싶어서 하기는 했는데, 합창단의 단원들께서 굉장히 나이가 있으시더라고요. 제 나이 또래는 거의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게 뭐 대수인가요? 막상 가서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걸 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음, 뭐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알토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다 같이 목소리를 모아서 합창을 하는데 굉장히 심취하게 되더라고요. 그 에리 프롬이 말하는 그 하빌의 경험 같은 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 그 곡도 굉장히 좋았기도 했고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면서 어떤 하나가 되는 그런 경험들은 굉장히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이런 다양한 취미들을 가짐으로써 나의 인생이, 나의 삶이 조금 더 풍부해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만 이렇게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일만 하고 집에 와서 쉬고 이런 것보다는 물론 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족을 하시면은 크게 상관은 없지만 다양한 사람들도 만나보고 다양한 활동들도 해보고 내가 가보지 않은 어떤 세계를 접한 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운동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그곳에 가보면 정말 제 주변에서 볼 수 없었던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곳에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또 보고 하다 보면 정말 신세계구나.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세상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우물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나도 이 사람들의 좋은 부분들을 본받을 수도 있겠구나. 뭐 아니면 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겠다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교훈들도 얻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 저의 그런 아는 사람들에 대한 스펙트럼이 넓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영감들을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그런 활동들, 삽질하는 것들에 대해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에 저에게 어떤 영향들을 끼치게 될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책의 내용에 따르면 결국에 어디서든 쓰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말을 믿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는 삽질 어떤 건가요? 공통되는 삽질이 있다면 또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 공감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야나 아니면은 좀 더 알고 싶은 분야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저도 그 부분 같이 또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 관련해 된 책들을 읽어볼 수 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